계속해서 이번에는 평기어 모델링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평기어 모델링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크게 서러운 명령어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스케치를 잘 하느냐가 제일 커다란 관건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평기어 모델링의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제일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치형의 모양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계 요소 설계 시간에 배웠던 인볼루트 곡선이라는 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솔리드웍스 모델링에서 인볼루트 곡선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민하셨던 분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같이 따라하면 그 궁금증이 해결될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잘 따라서 하시면 이것 또한 크게 어렵지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조금만 신경을 갖고 따라 하신다면 이런 스포기어 모델링도 불과 10분 이내에 모든 것을 완성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평기어를 외래어로는 영어로는 스포기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계 도면에서 보시면 영어식 표현으로 스포기어라고 표시해 놓은 부분도 있고 어떤 도면에서는 편기어라고 얘기하는 부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같은 얘기니까 여러분들 용어는 헷갈리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래 나와 있는 그림을 도면을 보시면 여기에 스포기어 요명표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표현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영어식 표현이니까 크게 여러분들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정도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죠. 우리가 2D 상태의 도면에서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또는 2D 도면을 그릴 때 제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부분이 바로 이 하나의 스포기어의 도면이 나오게 되면 반드시 스포기어에 대한 요목표가 필요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포기어 요목표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이 도면을 해석해낼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도면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수치가 왜 나왔는지를 이해를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기계 요소 설계 시간에 이 부분을 다 배워보셨겠지만 제가 간단히 몇 가지 기능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하면서 저랑 같이 모델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여기에 나와 있는 요목표를 보시는데 요목표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여기 나와 있는데 우리가 스포기어 즉 평기어 요목표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바로 모듈이라고 하는 부분이고 이스라고 하는 부분이 될 것입니다. 이 모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평기어 치형의 크기를 나타내는 기본 단위가 모듈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듈 값이 현재 요목표에는 2라고 나오고 기본 압력각은 약 20도가 되겠고 거기에 이스 부분이 있는데 이스는 약 34개의 이스 즉 이스를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치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모듈 그 다음에 이스 이걸 다시 모듈과 이스를 곱하면 2에 34를 곱하면 무슨 값이 나오느냐면 요목표 바로 아래에 있는 피치1의 지름이 약 68이라는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이 68이라는 치수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기어의 도면에서 P.C.D라고 나와 있는 그 부분의 치수가 되겠습니다. 영어 이니셜이기 때문에 피치 서클 다이아미터의 약자를 써서 P.C.D라고 표시한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듈 곱하기 이스는 피치1의 지름이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전체 2의 높이, 즉 치형에 나와 있는 전체 2의 높이는 지금 여긴 계산식이 나오지 않았지만 2.25 곱하기 모듈을 구해서 나온 식이 되겠습니다. 그 계산식에 대한 내용은 다음 페이지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도면 해석을 여러분들이 미리 하셔야 우리가 슈퍼기어를 모델링을 쉽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모든 것은 아주 기초를 탄탄히 해야 여러분들이 그 실력을 빨리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기능을 빨리 익히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이론적인 지식을 익힌 다음에 기능을 익혀도 늦지 않으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론에 대한 지식을 이해를 하신 후에 모델링 작업을 하시는 게 보다 편리하고 효율성 있게 학습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평기어 모델링의 기본 순서를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전체 원을 그려서 하나의 기어의 몸통 부분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쪽에 하나의 치형을 만든 후에 그 다음에 원형 패턴을 이용을 해가지고 원형 패턴을 이용해서 이수의 개수만큼을 복사를 해서 기어의 외형적인 치수를 완성을 합니다. 이렇게 완성한 치수를 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이 축과 끼워 맞춰주기 위한 구멍의 홈 부분과 마지막 피처를 이렇게 수정해서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기어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중요하게 나오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 이건 여러분들이 기어를 각부 명칭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우리가 모델링 할 때 편하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거를 다 설명하기에는 오늘은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건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요소 설계 시간에 배웠던 기초 이론을 잘 기억하셨다가 모델링에 접목해서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금방 이해를 할 수 있을 건데 슈퍼기어의 예목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앞부분에 모듈이 2고 이수가 34일 때 피치온의 지름은 모듈 곱하기 이수로 구할 수 있다고 제가 좀 전에 설명을 드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듈 곱하기 이수는 피치온의 지름, 즉 2 곱하기 34는 파이 68이라는 치수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우리가 모델링을 하기에 앞서서 요 명칭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데 이건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게 없이 이해를 하시려면 요 치형을 여러분들의 이빨이라고 보시면 생각되겠습니다. 이빨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끝부분을 우리가 이끄돈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고 요쪽 밑을 잇몸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쪽이 잇몸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빨이 되겠고 그러면 잇몸이 있고 이빨이 있는데 이의 끝이니까 그죠? 여러분들 보실 때 아랫니를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죠? 밑에 잇몸이 있고 이 끝이 있으니까 이끄돈 이 끝을 연결한 원을 우리가 이끄돈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의 이빨의 중간 부분을 우리가 피치원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잇몸과 이가 만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이뿌리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 보시면 여기 이뿌리원에서부터 이끄돈까지의 전체 높이를 우리가 전체 2의 높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 2의 높이 h라고 하는 값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25 곱하기 모듈을 하면 나오는 값입니다. 현재 주어진 게 모듈이 2이기 때문에 2.25에다가 2를 곱하면 4.5라는 게 전체 2의 높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끄돈의 지름은 보시는 것처럼 전체 이끄돈의 지름이라고 하는 것은 피치원의 지름에다가
모듈을 2배에서 더한 값이 전체 이끄던의 지름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식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여기 P1에서부터 이끄던까지 이 2의 높이는 뭐와 같냐면 모듈 값과 같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식에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그래서 P1의 지름은 제가 앞부분에 설명드린 것처럼 나왔고, 이 프리온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끄던에서 전체 2의 높이를 곱해서 빼놓은 값이 바로 63이라는 게 이끄던의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기열을 모델링 할 때는 반드시 이 테이블에 나와 있는 이프리원, P1의 지름, 이끄던, 전체 2의 높이, 모듈, 기어 인수 총 6개 항목에 대한 계산식 정도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우리가 스포기어, 즉 평기열을 모델링 할 때 사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제에 따라서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는 298페이지에 있는 예제를 따라가면서 우리가 모델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교재에 따라서 교재 298페이지부터 보시면 되겠는데, 먼저 스케치면을 우리가 정면을 잡고 스케치 도구를 눌러서 하나의 원을 그리는데, 이 원은 앞에 계산식에서 여러분들 보시면 이프리원의 지름 치수로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프리원의 지름이 계산식에 의해서 63mm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았으니까 63mm라는 값으로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63mm로 입력을 하신 후에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스페이스바 눌러서 이렇게 하나 띄워놓고 등각 보기로 더블 클릭 해놓은 상태로 제가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띄워놓고 이 상태에서 이제 기어의 몸통 부분을 제가 뽑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돌칠이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방향원은 이렇게 블라인드 형태가 아닌 중간 평면으로 설정을 하시면 바탕화면에 이 작업창이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어의 폭은 이렇게 선적을 한 다음에 내가 확인을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슈퍼 기어의 몸통 부분이 이렇게 피처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보실 때 중요한 건데, 지금 바로 이제 치형을 만드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치형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치형을 만들기 전에 이제 새로운 스케치 기능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앞에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이렇게 생성된 피처의 앞면을 잡은 상태에서 스케치 도구를 이렇게 클릭하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요소 변환이라는 요 명령어를 선택을 한 다음에 선택을 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 원의 지름과 동일한 크기의 스케치가 만들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확인을 시켜놓고 이제 요 면을 잡아서 스케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면 잡고 노멀에 수직으로 보기. 이 상태에서 이제 스케치 모드 상태니까 이 상태에서 스케치를 그리는데, 원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하나 또 2개, 이렇게 2개의 원을 제가 그렸습니다. 2개의 원을 그렸고, 아까 요소 분할이라는 기능을 써서 실제로 그린 거는 3개의 원이 되겠습니다. 이 3개의 원 중에서 가운데 있는 이 원을 선택을 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중심선으로 바꾸는 기능 여러분들이 기억나시겠죠? 여기에 요 아이콘을 눌러도 되고 아니면 원의 속성창에서 옵션에서 보조선을 눌러도 이렇게 동일하게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심선으로 이제 우리가 바꿔놓고 피치온의 지름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처럼 요게 피치온의 지름이 되겠죠. 모듈 곱하기 이수로 구한 피치온의 지름을 아까 68이었죠. 피치온의 지름인 수치를 입력하고 요 입끄던에 해당하는 요 지름을 제가 72mm 이렇게 입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은 이제 그린 게 입뿌리원, 피치원, 입끄던이라고 하는 세 개의 원이 그려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확인을 한 후에 이제 가상에 제가 선을 그릴 텐데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면 교재 302페이지에 나와 있는 방법을 보시면 중심선을 4개를 그렸는데 이렇게 그리다 보면 여러분들이 보기에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요거를 좀 다른 방법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나와 있는 첫 번째 요 원점을 이루는 쪽에다만 제가 중심선을 이렇게 하나를 그려놓고 하나를 그렸죠. 하나를 그린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선을 중심선을 그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스케치 명령어에 요 포인트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이 포인트라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제가 입끄던에 한 포인트를 찍고 그 다음에 피치원에 한 포인트 찍고 입뿌리원에 이렇게 한 포인트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총 3개의 포인트를 이렇게 제가 찍었습니다. 요 3포인트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인볼루트 곡선을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 부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데 요게 스포 기어의 인볼루트 곡선을 만드는 핵심 부분이라고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재 몇 페이지 나오냐면 302페이지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이런 그림이 나와 있을 것입니다. 번호 13번에 나와 있는 그림처럼 보시면 기어 치형의 폭은 파이 곱하기 모듈 나누기 2 해서 1.57 여기에서 나와 있죠. 기어 2의 폭은 파이 곱하기 모듈 나누기 2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모듈 나누기 2 여기 두 번째 계산식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모듈 나누기 4 이렇게 포인트 하나 둘 세 개의 거리값이 여러분들이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내가 그렸던 요 중심선과 여기에 이 첫 번째 포인트가 아닌 피치원의 거리가 바로 2의 폭이라는 걸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첫 번째 그렸던 포인트, 즉 입끄던에서부터 요 피치원까지 거리는 모듈 나누기 2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요 그림을 잘 보셔서 스케치를 한번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제가 설명드린 계산식대로 제가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능형 치수를 입력을 해서 보시면 이 중심선하고 여기까지의 길이는 약 1.57이라는 값으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를 지금 자유 상태니까 프리 상태니까 요거를 확대를 좀 시켜서 요 포인트를 요쪽으로 옮겨 놓겠습니다. 이렇게 옮긴 상태에서 지능형 치수로 요 포인트와 요 포인트의 요 직선 거리 값은 모듈 나누기 2니까 약 1이라는 치수로 나올 수가 있을 것입니다. 모듈 나누기 2를 하시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요 이끄던의 포인트하고 여기 P1에 있는 포인트의 거리는 모듈 나누기 4니까 값은 0.5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보시면 포인트 하나, 둘, 세 개가 여러분들이 생성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성된 우리가 포인트를 가지고 여러분들 명령어에 보시면 여기에 보시면 3.5라는 게 있을 것입니다. 3.5를 클릭을 하셔서 나와 있는 것처럼 번호 1번, 2번, 3번 순서대로 시작점, 끝점, 중간점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기 시작점, 끝점, 임의의 위치에다가 제가 세 번째 선을 이렇게 찍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임의의 위치를 찍은 상태에서 임의의 위치를 찍은 이유는 제가 구속 조건을 쓰기 위해서 이렇게 선택한 것이 되겠습니다. 구속 조건을 가지고 여기에서 보시면 컨트롤 키를 눌러서 요 포인트와 요 선이 어떻게 일치가 되게끔 이렇게 구속 조건을 주시면 보시는 것처럼 깔끔하게 여러분들이 완전 정의가 된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정의가 된 상태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를 우리가 봤던 대칭 복사의 기능을 이용을 해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요소 대칭 복사의 기능을 이용해서 대칭 복사의 기준축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중심축이 되겠고 복사할 항목은 바로 요 3개의 포인트를 만든 요 아크를 가지고 이렇게 복사를 하시면 이렇게 스케치하는 방법이 우리가 기어에서 가장 인볼루트 곡선을 잘 표현하는 스케치 방법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앞에서 배웠던 스케치의 요소 잘라내기를 이용을 해서 근접 잘라내기를 선택하신 후에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잘라내는 부분은 위쪽에 하나를 잘라내고 여기에 아래쪽에 하나를 잘라내시면 실제로 남는 건 하나의 치형의 모양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걸 확대해서 보시면 이렇게 하나의 치형만 남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치형이 만들어졌으니까 이제 요거를 돌출을 시키는데 방향을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돌려주시고 그 다음에 블라인드 형태, 그 다음에 기어의 폭은 약 16mm가 되겠죠. 앞에서 했던 것처럼 16mm가 되는데 근데 아까 제가 이거 뽑아낼 때 원통 모양을 잘못 뽑아냈으니까 요거를 좀 이따가 먼저 요 기어의 치형을 뽑아낸 다음에 다시 한번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누른 상태에서 아까 만들어 놓은 요거를 우리 앞에서 배웠던 피처 모양에서 요거를 16mm로 이렇게 입력을 해서 확인을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교재 여러분들 305페이지에 나와 있는 기어의 모형이 만들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만들어졌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하실 부분들은 여러분들 교재에는 이 부분이 살짝 빠져 있는데 제가 한번 추가를 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잇몸에 해당하는 부분, 즉 입뿌리 원하고 치형이 만나는 이 라인에 필렛이 지금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필렛으로 요 값은 0.5를 주시면 됩니다. 0.5를 두시고 여기와 이쪽을 필렛을 이렇게 준 상태로 해서 우리가 원형 패턴을
요 필렛 줌 부분까지 다 해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형 패턴으로 이걸 돌리기 위해서는 임시축이 필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이것도 마저 돌리기 전에 하나의 챔퍼를 따낸 다음에 한꺼번에 돌리면 전체 2의 개수만큼을 돌릴 때 보다 편하기 때문에 먼저 여기에서 못따기를 가지고 각도와 거리로 선택을 하신 다음에 거리 값은 1mm로 지정을 하고 전체 미리 보기로 세팅을 하신 후에 요 끝에 엣지부를 이렇게 선택을 하셔서 못따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정말 치형의 모양이 거의 완벽하게 만들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걸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겠는데, 원형 패턴을 만들기 위해서는 임시축이 필요하기 때문에 역시 보기에 가서 임시축을 체크를 하시면 이렇게 임시축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임시축을 보이게 한 상태에서 우리가 피처에서 배웠던 원형 패턴을 가지고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형 패턴은 항상 기준축이 필요한데 임시축으로 보여줬던 이 축을 기준축으로 삼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등간격으로 360도. 이 수가 아까 34개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34라는 값을 입력하시면 되겠고, 패턴할 피처에다가 여기 플러스를 눌러서 여러분들이 치형을 만들 때 썼던 명령어가 못따기, 필렛, 그 다음에 보스, 이렇게 3개를 선택을 하시면 하나의 전체 치형을 선택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확인을 누르시면 보시는 것처럼 깔끔하게 치형의 모양이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기가 안 좋으니까 이 임시축을 제가 체크 해제를 해서 감춰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어의 몸통을 만든 후에 이제 나머지 부분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하나의 작업 평면을 우리가 몸통을 뽑아낼 때 정면을 기준으로 중간 평면으로 양쪽을 뽑아냈기 때문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정면을 선택을 해서 스케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면 선택해서 스케치 툴을 눌러서 그 다음에 면에 수직으로 보기를 하신 다음에 하나의 서클을 정면에다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의 지름값은 약 30mm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도면에 나와 있는 치수를 가지고 그리는 것이니까 도면을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등각 보기로 원래대로 스케치가 잘 되는 것을 확인을 한 후에는 보시는 것처럼 돌출을 하는데, 돌출을 해서 방향원의 중간 평면으로 선택을 하시고 거리값은 약 32mm만큼을 이렇게 돌출을 시키면 그런 기어의 허브 모양의 요부를 우리 허브 모양이라고, 허브축이라고 하는데, 허브축에 또는 허브 어떤 때는 경우에는 보스축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요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가 이제 만들었는데, 요 만든 면을 가지고 다시 한번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만들었던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 면을 잡고 스케치 도구를 눌러서 면의 수직으로 보기를 한 다음에 2개의 서클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개의 서클을 그리면 하나는 아까와 똑같은 파이 30짜리 서클을 그리고 하나는
59짜리의 서클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원을 그렸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원을 그린 다음에 요 두 개의 그렸던 원을 기준으로 요 안쪽을 제가 돌출컷으로 따내도록 하겠습니다. 돌출컷으로 따낼 때 방향원, 블라인드를 선택을 해야 거리값을 입력을 할 수 있다고 제가 앞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쁘게 따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이렇게 따낸 부분을 이제 필렛으로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렛은 여러분들 이제 쉽죠? 반지름을 2mm로 입력하시고, 부동반경 전체 미리 보기 되어 있고, 여기에 필렛 2mm, 여기에 필렛 2mm를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필렛 2mm를 집어넣고, 여러분들이 만들었던 이 부분이 좌우 대칭 구조를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새로운 명령어가 바로 피처에 있는 대칭 복사 기능이 되겠습니다. 피처의 대칭 복사니까 항상 기준되는 면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감을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대칭 복사를 눌러서, 대칭 복사를 할 수 있는 기준은 아까 정면에 그려서 중간 평면으로 뽑아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대칭 복사의 정면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그죠? 정면을 선택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대칭 복사에 해당하는 요 필렛 컷을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두 개를 선택을 해서 확인을 누르시면 보시는 것처럼 양쪽이 똑같이 대칭 복사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대칭 복사가 만들어졌으면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축과 조립이 되는 이 부분에, 축과 조립이 되는 이 부분에 우리가 스케치 패턴을 통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면을 잡고 스케치 툴을 눌러서 면에 수직하게 보기를 하고, 지금 제가 그리고자 하는 것은 축이 들어가는 축의 구멍과 키염을 파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키염을 파내기 위해서 제가 한 개의 서클과 이렇게 한 개의 서클을 그리고 확대를 시켜서 중심점 사각형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중심점 사각형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린 상태에서 이제 중심선을 이용을 해서 이 미드 포인트와 여기 끝점을 이렇게 연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린 상태에서 이제 지능형 치수를 이용을 해서 이거의 가로폭 약 5mm,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면 이 센터의 길이를 도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19.3mm로 입력을 하시고, 이거의 R은 약, 여러분들이 도면에 얼마나 나왔는지 한번 보시면, 도면에 나와 있는 치수를 보시면 이 R 값은 얼마나 나와 있나요? 보시면 전체 지름은 약 17mm로 나와 있네요. 17mm니까 이거는 17mm로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자동으로 구석이 되겠죠. 이렇게 구석을 한 후에 여러분들이 요거를 요소 잘라내기로
요거를 요소 잘라내기로 여기 잘라내고 이런 식으로 잘라내 보겠습니다. 이렇게 잘라내면 우리가 원하는 교재 34페이지에 있는 내용이 여러분들이 그림이 그려졌을 것입니다. 이렇게 그려놓고 이제 요거를 확인을 낳고 등각 보기를 이렇게 한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이 상태에서 돌출 컷을 눌러서 관통을 선택을 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축의 구멍의 켬이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지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맨 마지막에 필렛 2mm를 가지고 이 엣지와 이쪽의 엣지를 이렇게 필렛으로 2mm를 주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기어의 모양이 이렇게 만들어졌네요. 제가 한 가지 빼먹은 게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이번에는 못따기를 마지막으로 해서 제가 끼어 맞춤이 일어나는 모든 곳에서는 못따기에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리는 1mm, 각도는 45도. 여기에 있는 요 엣지를 못따기를 하나 하고 다시요. 엣지를 선택해야 되는데 요 엣지만 하나,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엣지 하나, 그죠? 이렇게 만드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교재에 나와 있는 모양의 슈퍼 기어가 보기 좋게 만들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많이 어렵지 않죠? 예, 여러분들이 집중을 해서 저랑 같이 한 단계 한 단계 따라 하시면 어렵지 않으니까 제가 누누이 강조하건대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never give up이다. 절대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는 순간 인생을 포기하게 됩니다. 이 점 꼭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따라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